2025년 대입 수시 모집의 이해와 대비, 체육계열 분석과 전략에 대한 강의를 맡은 저는 자운고등학교 교사 송경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체육계열 수시 모집의 특징과 기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체육계열에서 다양한 전형에 따른 지원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체육계열 수시 모집의 특징과 기본 사항입니다. 2025학년도 체육계열 입시 트렌드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양극화와 학업 역량, 그리고 정책시로 이렇게 3가지를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양극화는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점점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실기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실기 비율이 높아지거나 만점의 기준이 상향되는 등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에게도 기회가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양극화 현상이 조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요, 학업 역량인데요. 점점 비실기 전형이 좀 많아지는 것과 좀 결이 같은데 체육 계열이 아닌 친구들이 수시 모집 내지는 정시 모집에서 체육과로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이 우수하면 체육과도 충분히 진학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의대 정원 이슈나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의무 제재, 그리고 무전공 선발 확대들이 체육 계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뒤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체육계열 직업군인데요. 아마 학생들 지도하시면서 많은 질문을 받으시고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또는 실제로 취업을 진행하고 있는 계열들과 최근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들을 좀 구분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가장 많은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어떤 직종으로는 교육 계열이 많습니다. 뭐 선생님이나 교수 또는 강사님, 코치 아니면 트레이너 쪽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체육 행정 쪽으로 진출을 꿈꾸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운동 선수로서의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조금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꿈의 대안으로서 각종 운동협회나 체육 정책을 위반하는 어떤 기관이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이런 쪽에 행정직으로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최근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들이 출연하고 있는데 그 미디어 안에서의 스포츠와 결부된 다양한 분야의 어떻게 보면 본인의 역량을 조금 발휘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기자나 아나운서 또는 PD나 유튜버 등으로 진출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최근에 학생들과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제 조금 몸으로 느끼는 분야는 경영과 결부시킨 스포츠 마케팅 분야 또는 운동 처방과 재활 또는 노인체육 분야나 개별 트레이너 또는 선수들의 심리를 담당하는 스포츠 의학 분야에 관심을 많이 쏟는 친구들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과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순수하게 스포츠 과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운동 종목에서의 기록을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 각종 장비나 도구들의 과학적 원리를 적용시켜서 기술을 향상시키는 쪽에도 관심을 쏟는 친구들이 많아서 어쨌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조금 더 시간을 투여했을 때 이제는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도 체육 계열에서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범대를 갔을 때는 교사 자격증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과연 어느 학교가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냐,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다른 계열과는 조금 다르게 체육은 사범 계열과 비사범 계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성적 때문에 사범대를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내지는 기타 지역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면 교직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학교들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좀 보시고 체육 교육과는 가고 싶은데 성적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학교의 대안을 좀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육 계열의 수시 모집에 분류를 했는데요. 일반 전형하고 큰 차이가 없게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우수자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전형과 큰 차이가 없는데
예체능 계열의 조금 특징이라고 한다면 실기 전형이 새로 있고 특기자 전형처럼 운동선수들만의 자격을 갖춘 운동선수들 어떤 경력의 자격을 갖춘 친구들을 별도로 뽑는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우수자 전형에는 면접과 실기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체육 계열에서는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체육 계열 수시 모집의 변화입니다. 올해 의대 정원 이슈와 맞물려서 무전공 선발 확대가 조금 늘어났는데요. 이 정책의 여파로 덕성여대는 비실기 전형을 선발하지 않게 됐고요. 용인대는 무전공 학부와 무도 및 체육 계열 전공 학부가 신설되면서 약 150여 명을 새롭게 선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도 변화가 좀 있는데요. 논술을 100%로 반영하는 학교들이 이제 생겼고 체육 계열에서는 이제 전부 다 논술을 100%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논술을 100% 반영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의 변화가 각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 실기 전형에서도 작년과 달라진 점들이 조금 관찰이 되는데요. 최근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가천대와 상명대에서 각각 5배수로 1단계 합격자 인원수를 늘렸고요. 그리고 상명대와 시립대가 면접의 반영 비율을 10% 늘렸습니다. 이제 면접의 반영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성적도 아무래도 조금 등락이 좀 클 거로 예상이 되고요. 최저 학력 기준은 이화여대는 완화가 됐고 서울대 일반 전형은 강화가 됐습니다. 일반 계열과 마찬가지로 중앙대 CAU 전형이 다단계 전형에서 일괄 전형으로 바뀌면서 면접이 없어지고 서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남서울대와 삼육대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신설이 됐고요. 교과 전형에서의 차이점은 최근 강원대와 단국대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체교과에서 새롭게 모집을 신설했다. 그리고 신한대, 용인대, 삼육대가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런 변화들이 모집 요강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반영 방법이 가천대와 서울여대가 조금 큰 폭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부분은 이따 교과 전형 그 챕터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처음에 제가 트렌드로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화 현상, 공부를 잘하고 실기가 굳이 필요 없어도 문이 넓어지는 차원의 설명을 지금 드린 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많이 뽑고 있다. 이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실기 전형에서는 상명대가 서울권에서 상명대가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으로 새롭게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육대와 경기대는 전형 방법이 단계형에서 일괄 전형으로 변경이 됐다. 그리고 실기 종목이 변경된 학교가 삼육대, 호서대, 건국대가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걸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 종목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나 또는 개인 차원에서 봤을 때 나한테 굉장히 유리한 종목이 새롭게 들어왔어 아니면 이게 새롭게 바뀌었어 그래서 어떤 그 개인에 따라서 유불리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담하는 학생이 좋아하는 종목이 새롭게 들어오거나 빠졌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의 변수를 한번 또 고민하고 상담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설명은 좀 드렸고요. 이제는 체육계열 수시 모집의 각 전형별로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 아마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건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입니다. 이거는 뭐 계열을 불문하고 공통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과연 체육과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한다고 하면 추천서와 자소서가 폐지되면서 생기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기부에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잘 반영될 수 있게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로 수행평가에 산출물을 내야 되는데 그 주제를 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 계열에서 이런 키워드를 조금 정리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만든 슬라이드고요. 체육 계열이 인문과 자연의 융합된 학문이다 보니까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과학 계열에서 전공 요소를 조금 버무려 가지고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또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와 연관을 지어서 주제를 정하고 수행평가의 산출물로 어떻게 보면 연계를 지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어 봤고요. 생기부에 기록되는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면접에서도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체육과와 관련된 진학을 하고 싶어하는 학교의 체육과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과정이나 또는 전공 교수님들이 쓴 책 또는 교양 서적은 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학교만의 독특한 문화 내지는 특징적인 동아리 활동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분야 또는 최고의 아웃풋은 누구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포트폴리오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학교 생활에서의 다양한 수행평가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키워드 중심으로 엮을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는 내용들로 수행평가를 진행을 한다면 그런 내용들이 생기부에 기재가 될 것이고 그런 생기부의 내용으로 바탕으로 진행이 되는 면접에서 그 분위기를 당사자가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면접 준비는 그런 내용이 바탕이 돼서 생기부가 적혀지고 생기부가 완성이 된다면 그 생기부를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들께 공유를 해가지고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생기부를 평가를 하고 그거에 수반된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거울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나도 모르는 어떤 습관이나 초점이나 제스처나 표정 같은 거를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수정해 나가면 면접 준비까지 한 방에 쭉 끝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대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천대와 남서울대, 상명대, 서울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의 요소들을 제가 조금 포인트로 잡아봤고요. 기본적으로 가천대, 국민대, 상명대, 과기대, 서울대를 보시면 경쟁률이 정말 장난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경쟁률도 높아지는 만큼 입학 결과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어떤 경향성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울대 일반 전형의 경우는 1.04입니다. 작년까지는 공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공개를 했고요. 입학 결과가 1.04인데 50% 컷도 1.04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하다는 얘기고요. 여기를 지원하고 있는 몇몇 친구의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데 체육 특기자이면서도 입학 성적이 굉장히 좋다. 내신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별들의 전쟁이다 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명대는 면접이 좀 올라갔고요. 남서울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신설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서울시립대가 면접의 비율을 10% 올렸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결과에서는 다소 조금 이제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가 서류 전형으로 되면서 작년 입학 결과는 면접이 가미된 결과이기 때문에 성적이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화여대는 최저 학력 기준이 다소 완화가 됐습니다. 이 표를 보실 때요. 그 면접형과 서류형을 구분해서 그 박스 색깔을 다르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입학 결과를 보시면 서울권 내지는 지방권이다 하더라도 체교과 위주로는 점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서울권에서도 여대 또는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넘어가면 3등급 내지는 4등급, 5등급 대 친구들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경향성들을 조금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생활기록부 상의 어떤 내용적인 요소들이 진로 역량인 체육 계열과 많이 조금 영향이 있어야 된다.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성적이 조금 우수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어떤 역학관계를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 다음 파트인데요. 삼육대가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새롭게 신설이 됐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는 거의 110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하는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정시모집에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기 쪽에 올인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 그래서 1, 2학년 담임 선생님 또는 지금 보시는 선생님들이 1, 2학년 담임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양대 에리카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아무래도 공부를 조금 하면 실기보다는 수월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실기 우수자 전형은 올해로서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이따 실기 전형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주요 대학의 경쟁률 추이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황색 선이 파랑색 선을 압도적으로 위로 오르고 있죠. 이거는 과거와 비교해봐도 이런 어떤 경쟁률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국민대 스포츠 건강 재활이나 가천대 운동 재활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작년에 그 경쟁률이 좀 낮았다가 살짝 올라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다. 실기가 아닌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상위권 대학을 노리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시 고려하실 사항인데요. 3개년도 입학 결과를 좀 토대로 자신의 성적을 비교해 보셔야 되고요.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 변동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보정해서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면접의 비율이 올라갔다거나 또는 그 서류의 비율이 좀 떨어졌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변화의 부분을 올해 입시에 적용을 시켜서 지금 내 성적과 비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생기부의 경쟁력이 중요한데 점점 생기부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생기부를 피드백을 받아 보시고요. 그 해당 학교별로 평가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해당 학교의 평가 비율을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나의 생기부를 좀 평가를 다시 냉정하게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교과 전형인데요. 과거에는 교과 전형이 많진 않았지만 올해 새롭게 생긴 학교들도 생겨서 슬라이드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교과 전형은 주로 교과가 60% 이상 반영이 되고요. 교과만 반영이 되거나 또는 면접 내지는 비교과, 출결이 반영되거나 실기가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천대와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그 교과 반영 비율이 좀 큰 폭으로 변화가 있어서 이건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는 화면에서는 가톨릭 관동대가 좀 빈틈 전략으로 특기자 전형인 것처럼 모집 요강에는 적혀져 있는데 스포츠 클럽 대회 출전한 친구들에게도 지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조금 다소 낮고 입학 결과가 생각보다 조금 낮은데요. 주변에 좀 뒤늦게 체육계열에 가고자 하는데 성적이 좀 낮은데 스포츠 클럽 활동 이력이 있다 그러면 통학거리 고려해가지고 가톨릭 관동대도 한번 추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원대가 체교과가 새롭게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교과 60에 실기가 40인데요.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경희대 설명드린 다음에 강원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경희대는 국어와 영어만 반영하고 30%에 해당되는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성적대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컷은 70% 컷이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저 정도 성적대는 나와야 지원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원대 그 체육교육과 실기 배점표인데요. 종목 자체는 어려운 종목이라고 하면 800m 달리기가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 종목마다의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가 높은 실기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의도한 바는 뭐냐. 실기는 보긴 보되 우리가 요 정도면 우리는 만족한다.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하되 우리는 공부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겠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단국대 같은 경우는 실질 반영 비율을 표시해 놨기 때문에 새롭게 신설이 됐고 교과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다. 최저학력 기준은 2합 6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국대 체육교육과가 굉장히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상되는 어떤 입학 결과는 뭐 쉽진 않겠지만 2등급 초반대는 돼야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서원대도 체육교육과만 유일하게 실기를 20%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실기에 어떻게 보면 변별력이 다소 낮기 때문에 교과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한대가 학생부 우수에서 미래스포츠 융합과에 10명의 학생을 교과 100%로 뽑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권 위주로 또는 수도권에서 서울 가까운 쪽 위주로 또는 체육과 위주로 2등급대의 입학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권, 강원이나 충청권으로 갈수록 4등급 내외 또는 5등급, 6등급까지도 지원 가능한 범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국대 설명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단국대 이게 실기 기준표입니다. 물론 높이뛰기나 배구 스킬 테스트 같은 경우는 단기간 내에 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요. 아주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점은 여기서도 교과에 찍혀야 되는데 그렇다고 실기가 만약에 안 좋다면 이걸로 인해서 역전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표에서는 적어도 2등급 내지는 3등급 안쪽으로 올라오고 어느 정도 내신이 받쳐줘야 합격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여대는요, 그 실기 기준표가 비교적 무난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교과의 반영 비율이 높아서 다른 이제 뭐 서울권의 다른 학교와 좀 비교를 한다고 치면요, 입학 결과가 여대이기 때문에 조금 낮은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올해 그 교과 반영 방법이 전교과로 바뀌면서 지금 보시는 성적보다는 조금 낮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거에 준해서 입학 지원 전략을 짜실 때 저 성적에 준해 가지고 감안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원대 같은 경우는 체교과가 20% 실기가 반영되는데 여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실기를 평가를 부여했습니다. 4개 종목을 평가하는데 잘한 거 3개만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겠죠. 하나를 실수하는 데 부담감이 어마어마한데 서원대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준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용인대 설명 안 드릴 수 없는데요. 교과 100으로 무전공 학부, 무도계열 또는 체육계열 전공 학부로 무려 150여 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입학 결과가 이제 과거에는 그 경호학과 위주로 3.6등급대가 나오긴 했는데요. 이게 올해 어떻게 나올지 정말 예상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결과를 좀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초창기 빈틈 전략 차원에서 3등급대 또는 4등급대까지도 한번 소신 지원해보고 4등급 중후반에서도 한번 지원을 고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6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통대와 한국체육대학교는 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설명을 또 드리고요. 자, 교통대 실기를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제자리 멀리뛰기는 아까 280이 만점인데 이제 290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290에서 3m가 만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교통대 실기 기준표가 일반적인 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국체육대학교는요. 종목에 따라서 학과를 소팅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위주로 연습들을 주로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을 건데요. 기준 자체는 조금 평범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일단 내신이 좋아야 실기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기보다는 내신에 일단 방점을 찍고 실기에서 판가름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체대는요. 과가 다양한데 사회체육과는 별도로 이렇게 사회체육과만의 종목으로 나눴는데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 보시면 290이고요. 100m 달리기가 변별력이 가장 높은데 100m 달리기를 잘해야 되고 실기 변별력이 높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교과 반영 방법이 지금 학교마다 다양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신 제가 설명드린 내신 성적, 입학 컷을 가지고 단순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학교마다의 교과 반영 방법을 실제 상담하는 학생의 사례로 연결지어 가지고 산출식으로 반영된 점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 뭐 대학 어디 가나 학교에서 발표한 그 산출 성적과 비교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다만 거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나 서울여대처럼 반영 방식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반드시 보정해서 적용시켜야 됩니다. 가천대는 일반 전형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부 우수 전형에서는 우수 학기에서 우수 교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합니다. 운동재활학과 같은 경우는요.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국수 영과만 반영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는 면접의 영향력을 실질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저는 읽히고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아주 각별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서울여대가 국수 영사과 우수 3과목 반영해서 전체 성적 반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입학 성적은 다소 낮아질 수 있다. 그러면 과거 성적보다는 다소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 주요 대학 경쟁률 보시면 학종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주황색 선이 조금 더 위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학종만큼은 아니더라도 과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으나 경쟁률이 만만치 않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한체대 사체과 같은 경우, 사회체육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기의 변별이 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고 저 경쟁률이 높은 만큼 실기에 어떻게 보면 그 상위권들이 좀 높게 포진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주요 대학 그 입학 결과도 제가 비교해 봤는데요. 이번엔 주황색 선들이 좀 파란색 선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거는 성적이 더 오르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권에서는 주로 2, 3등급대, 또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최교과는 2등급 초반, 또 선호하는 대학들은 1등급,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1.0등급 이렇게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지원 시 고려하실 사항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별로 반영하는 과목과 본인의 성적 산출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된다. 본인이 수기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학교마다 프로그램들을 그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한번 꼭 산출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 3개년도치 입학 결과를 비교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특히 체교과 위주로요. 그리고 비교과 내지는 서류평가 또는 면접이 있는 학교들이 있고 학교장 추천 전형이긴 한데 그 한국외대를 제외하고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외대는 20명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특정 학교에서 지원하고 싶은데 저 인원 안에 못 들면 지원을 못한다. 요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논술 전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과 관련된 강의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체육 계열은 지금 보여드린 이 학교가 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만만치 않다. 우스갯소리로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너는 아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6장의 지원 카드 중에서 1장 정도 또는 과감하게 2장 정도만 지원을 하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교과 반영되는 학교가 이제 없기 때문에 정말 논술로 잘 해야 되고 최저학력 기준은 적어도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경쟁률 보시면 2023학년도와 비교해 보시면 또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좀 지방권이나 조금 경기에서 좀 멀어지거나 상위권 대학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그 지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느껴지죠. 이게 아무래도 뭐 수도권 쏠림이나 이런 영향이 체육계에서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실기 전형을 이제 가실 건데요. 실기 전형이 이제 워낙 많은 인원을 뽑긴 하고요. 지금까지는 주로 교과의 반영 비율이 높았던 전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지금 뒤늦게 체육 계열을 준비하고 있는 실기가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 상담에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육 계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실기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 전형입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하고요. 가천대 그리고 동국대가 그 운동 3대장 학교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실기를 만점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학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경쟁률 한번 보시죠. 115대 1입니다. 실기 100%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정시 모집에서도 동일한 실기를 보기 때문에 미리 경험 차원에서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올해로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없어지기 때문에요. 올해 경쟁률은 무조건 오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단국대 천안 캠퍼스 경쟁률도 정말 어마어마하고 지금 제가 이 표를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실기 비율이 높은 학교부터 소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뒤로 갈수록 교과 비중이 높아지고 실기 비중이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실기 우수자 전형은 실기 반영 비율이 60% 이상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덕여대는 조금 특이하게요. 실기 반영 비율이 87%에 이르는데 실기 종목이 일반적인 기초체력이나 뭐 구기 종목의 기본 기능을 보지 않고요.
힙합이나 댄스 스포츠와 관련된 무용 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는 친구들 중에서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원을 적극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기 종목은 쭉 한번 살펴보시면 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자리 멀리뛰기와 10m 왕복 달리기 또는 20m 왕복 달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제자리 멀리뛰기와 왕복 달리기를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흘리고 있을 거고요. 학교, 중점학교나 거점학교에서도 굉장히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공시험을 보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실기 종목에서 표 색깔, 그러니까 글자 색을 좀 다르게 했는데 좌정굴이나 또는 뭐 각종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단시간 내에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시간 내에 늘리기 어렵다. 이 말은 지금 준비해서 늘리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하다 보면 다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좌정굴이나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실력이 되지 않으면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구분을 좀 지었습니다. 자, 가천대가 말씀드린 대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요. 대부분 만점 또는 1감, 2감 정도는 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 결과가 생각보다 만만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지원한다. 이런 현상으로 볼 수 있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도요. 실기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고 거의 대부분 만점 받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학생도 일부 있겠지만 재수, 반수, 뭐 이제 삼수생들도 많아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은 하고 지금 학교에 재학생인데 거의 만점을 못 받으면서 동국대 좋다, 체육교육과 좋다라고 준비하는 친구들의 실기 기록 한번 물어보시고 정중하게 조금 한번 자제를 부탁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부대 특수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요. 원래 그 충청도에 캠퍼스가 있는데 특수체육교육과만 고향으로 캠퍼스가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고 적성에 맞고 봉사정신이 좀 있다라고 하면 특수체육교육과도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입학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성적도 괜찮아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동국대 말씀드렸죠. 동국대 같은 경우는 근력과 파워 그리고 유연성을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만점 받는 친구들이 허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리 멀리뛰기와 왕복 달리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자리 멀리뛰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280에서 290이 만점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성적이 조금 우수하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가만히 될 수 있겠죠. 그건 이따 뒤에 가서 밸런스를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교통대나 경기대 이런 학교들이 쭉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경기대, 삼육대, 성결대, 숙명여대 정도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성결대는 왜 이렇게 낮지 하는데 대부분 만점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기 변별력이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입학 결과가 조금 만만하다. 체육교육과인데 왜 낮지? 이게 아니라 실기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이제 실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학교들은 기초체력 위주로 평가를 하는데 숙명여대는 내신 2.2등급 처음으로 공개를 했더라고요. 2.2등급 때에 실기 자체가 전공실기 또는 운동기능실기가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시간 내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운동 종목을 잘하는 친구들을 뽑아서 실제로 임용시험을 볼 때 저런 종목들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숙명여대에서는 체육 선생님들을 배출하기 위한 친구들을 뽑겠다라는 의중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잘해야 되지만 공부도 어느 정도는 돼야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요. 특기자 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친구들에게 적합한 전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아이들도 물론 지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농구 같은 경우도 농구공 2개를 드립을 한다든지 실제로 농구 시합을 뛰게 해서 기본 기능을 실제 경기 상황에서 얼마나 발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요령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기자 생활을 하거나 스포츠 클럽 어떤 활동 면에서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성적대에 맞춰갖고 지원을 고민해 보시고요. 이게 과거에는 슬라이드가 많지 않았는데 서경대나 상명대처럼 새롭게 신설된 학교들이 많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양극화 현상이 이 실기 전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서경대와 인천대는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요.
서경대는 실기로 4배수를 뽑습니다. 하지만 인천대는 교과로 10배수, 5배수 이렇게 뽑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은 넓게 열어놨어요. 실기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로만 뽑는 거였으면 이 교과 쪽으로 넘어갔을 건데 실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한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고 어느 정도 성적이 좀 돼야 실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제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실기 이제 경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원을 좀 제한을 둬서 실기를 평가를 하기 위한 좀 운영상의 묘를 좀 발휘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실기 종목으로 좀 특이할 만한 학교는 수원대가 기초체력 또는 축구, 농구, 체조로 전공별로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구분은 하셔야 되고요. 가톨릭 관동대 체교과에 20명을 뽑는데 제자리 멀리뛰기와 10m 왕복 달리기와 배구를 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교과는요, 기초체력도 보긴 하지만 임용시험을 준비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 중심의 종목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서경대와 인천대 한번 살펴보시고요. 주요 실기 종목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조금 차이들이 있는데요. 대략적인 어떤 범위를 제가 정해가지고 선생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자리 멀리뛰기, 제자리 높이뛰기, 10m, 20m, 25m 왕복 달리기. 왕복 달리기는요, 저 정도 거리에서요, 갔다 왔다 2번 왕복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시간을 기록하는 거니까요. 윗몸 일으키기 어렵지 않으시고, 이런 내용은 잘 모르시겠으면 유튜브 검색만 하시면 금방 나오고요. 매드신볼은 3kg 내지는 4kg 되는 무거운 공을 얼마나 멀리 던지느냐, 배근력은 등배자를 써가지고요, 등 근육이 얼마나 세게 당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냐를 수치화한 겁니다. 좌전굴은 앉아서 상체 숙이기, 최전굴은 서서 상체 숙이기입니다. 그리고 기본 기능 평가는요, 다양한 운동 종목, 구기 종목에서 기본 기능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전공 평가를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기본 기능을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종목을 참여해서 시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기능들을 전략과 전술에 맞춰서 잘 녹여낼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요령이 통하지 않고 지금 파랗게 표시된 저 학교들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요령보다는 제대로 그 종목을 익히고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실기 전형 주요 대학 경쟁률인데요. 학종이나 교과보다는 조금 이 연도별로 차가 크진 않지만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학교들은 약간의 그 전형 방법이 바뀌었다거나 과도하게 높아갖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성결대 같은 경우는 정년도에 너무 높았고 경기대도 마찬가지였는데 다시 제자리를 좀 찾았다고 볼 수 있고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굉장히 높은 것을 상대적으로 볼 수 있고, 서경대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부터 학생을 뽑아가지고 2022학년도 자료가 없습니다. 요 좀 유의해 주시고요. 실기 전형은 많은 인원을 선발하긴 하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높다. 상위권 학교 내지는 체교과는 내신 변별력이 높고 최저가 설정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다. 중위권으로 갈수록 실기의 변별력이 높다. 하지만 7, 8, 9등급대 친구들은 지원해봐도 실기가 만점이 아니면 떨어질 확률이 높다. 요거는 제가 센진학 프로그램 설명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높다는 게 전부 다 실수는 아니고요. 허수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정시 모집에서 미리 한번 경험해 보려는 친구들이 미리 경험해 보는 차원에서 수시 모집에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약간의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실기 전형이 보통 실기고사가 10월 달에 있습니다. 근데 수능은 11월 달인데 10월 달에 온갖 컨디션을 끌어올려 가지고 실기 준비를 해서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면 이 친구들이 그대로 정시에 수능의 영향을 받고 수능의 영향을 받아서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마찬가지로 실기 비율이 높은 학교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가에서 실기를 잘하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연 입시 전체적인 전략 차원에서 보면 그게 옳은 거냐, 이건 한번 저희가 판단해 볼 문제인 거고, 일반 계열 선생님들이 체육 계열 아이들 지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숫자상으로 이게 실기를 만점 받아도 작년 기준으로 떨어진다 라는 거는 안내는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입시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원 전략이 정말 타당한 건지 우리가 숫자로 한번 지도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센진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육 계열도 이제 상담을 진행하실 텐데요.
지금 열심히 프로그램 팀이 작업을 하고 있고 7월 중순경에 이제 완료가 돼서 이거를 접하실 수 있을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센진학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고요. 여기서 학생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체육계열 상담을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뭐 지역을 정해서 학교를 정하면 이렇게 학교가 정리가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혹시 몰라서 학교 이름은 지웠습니다. 그리고 노인체육복지학과에 제가 표시를 좀 해놨어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이 해당되는 친구가 A, B, C 학교에 지원하려고 봤더니 이 친구의 교과 환산점은 201점이에요. 이제 체육교육과 위주로 본다고 하면 작년 기준으로 합격 가능 점수가 996점입니다. 교과 환산점이 201점을 빼보니까요, 실기 여유 점수가 795점이 나와요. 이 친구 실기를 본다 하더라도 실기 만점을 받아도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표본 삼아서 지금 체육계열을 진학하고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센진학 프로그램 활용이 됐을 때, 야, 너 지금 실기 만점을 받아도 작년 기준으로는 합격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다시요. 여기서 이 친구가 노인체육복지학과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실기 여유 점수와 실기 만점을 비교해 보니까 약 6점 정도 여유가 있죠. 그럼 6점 정도가 여유가 있으면 실기 기준표로 넘어가서 이 친구는 지금 점수 배점 차이가 1점 차이죠. 그러면 6점이니까 세 가지 종목에서 각각 2감씩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10m 왕복 달리기를 이 친구가 8.27초 정도 한다. 그러면 제 머리나 윗몸 일으키기에서 조금 더 완화가 되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성적이 좋으면 이렇게 실기에서도 부담이 적어지고, 부담이 적기 때문에 편한 마음을 실기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만점을 받아야 합격한다, 이런 친구들은 하나라도 삐끗하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기의 부담으로 그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한 표로 제가 정리를 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 실기, 논술전형 이렇게 구분은 했는데 그동안 쭉 설명한 부분들이 다 녹여져 있는데, 이거는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점은요, 대학이 발표한 합격자 성적을 바탕으로 이제 한 예상이지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완료한 수시 모집 자료집에 제가 자세히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자료집을 토대로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고요.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렸던 서울여대 5등급대에서 서울권 여대에 진학할 수 있다. 그리고 카톨릭 관동대 빈틈 전략, 강원대와 단국대 체격과 새로 신설됐다. 인기 많을 것 같다. 상면대 스포츠 건강관리 신설됐다. 실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특기자와 특별 전형이 있는데요. 특기자 전형은 말 그대로 운동선수들이 지원하는 전형. 특별 전형은 특별 전형과 관련돼서 그 기회균형 전형으로 영상 강의가 올라갈 건데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지만 체육 계열만 제가 따로 떼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은요, 학생 선수들이 자격 대상이 되고 뭐 출전 시간이라든지 입상 실적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원 자격이 충족이 되냐,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 게요, 가끔 지원 자격 충족이 안 되는데 지원해서 떨어지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부 코치님이나 체육부장 선생님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숫자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어 있는 학교가 연대, 고대, 성대가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굉장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을 제가 좀 가지고는 왔는데, 교과 등급이 6등급 내지는 7등급 이내인 과목이 전체 과목에서 25% 이상, 또는 수능에서 2개 과목 등급 평균이 7등급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은데 실제로 운동부 특기자인 친구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해당 학교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는 선생님들은 요즘 꼭 각별히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체육 특기자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별로 정리가 돼 있거나 종목별로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한번 같이 상담하는 친구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별 전형입니다. 이제 기회균형 측면에서 자격이 되면 일반 전형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조금 낮은 성적대로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학교에 동일한 과에 지원 자격이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시고요. 생각보다 학교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체육계열 수시 모집 지도 참고 사항을 제가 각 전형별로 하나의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여태까지 설명은 드렸으니까 나중에 영상에 어떻게 보면 캡처를 하거나 뭐 자료를 보시고 한번 쭉 리마인드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체육계열 수시 모집에 제가 여러 상담이나 강의를 나가면서 수합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시 올인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3학년인 경우에는 틀린 전략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1, 2학년 담임을 하시게 되거나 지금 1, 2학년 담임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정시 올인은 지금 시기에 하기에는 1, 2학년들이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리고 정시를 올인하려고 하는 그 친구의 마음 상태가 지금 해야 될 수시 어떻게 보면 생기부나 내신을 챙기는 게 두려워서 피하는 거면 이거는 100% 결과가 안 좋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제 학생들은 체육계열도 수시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야 기회가 살아난다. 여러 장의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실기와 관련돼서는 언제 준비하냐, 어디서 준비하냐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요. 지금 3학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중점학교거나 거점학교를 다니고 있을 텐데 3학년의 경우에는 뭐 해당 사항이 없고 그냥 준비하시면 되고 성적이 좋아서 실기 준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실기 전형으로 주로 지원하면 되고 1, 2학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평범하다. 그러면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또는 내가 실기가 조금 부족하거나 체중이 조금 나간다 그러면 체중 조절을 해서 겨울방학부터 다니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학원의 어떻게 보면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지만 학교는 생기부 측면에서는 교과나 다양한 내용적인 요소들이 반영될 확률이 높으니까 거점학교나 중점학교를 통해서 생기부를 챙긴다는 차원에서는 학교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학의 관점에서 체육계열을 어떻게 보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신 여러 가지 실기 종목들을 가지고 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학은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은요, 우리 일반 학생들보다는 특기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해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학에 가서 4년 내내 운동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 4년 허비하기 때문에 나는 운동은 최소한의 요건, 체육 계열을 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대학에서 바라보는구나. 이 점을 반드시 이해하고요. 대학에서 어떤 걸 공부해서 나중에 어떤 진로를 갈 것인지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지금 눈앞에 놓은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로 연결지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래야 공부가 잘 안 될 때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학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관점에 살펴봐서 내 진로는 이런 쪽이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 학교를 가야 된다.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실기를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 방법 팁은 뭐 아까 설명드린 것과도 결이 같은데요. 뒤늦게 체육과를 가겠다는 친구들이 공부가 안 돼요. 수학이 안 돼요. 영어가 안 돼요. 국어가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선생님들도 이제 난감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보다 훨씬 더 잘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머리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보고 잘 되면 네 걸로 만들고 안 되면 계속 시도를 해봐라. 그러면 분명히 한두 가지가 생긴다. 생기면 그 방법대로 꾸준하게 실천해봐라.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잘 아실 테니까요. 여러 상담을 통해서 한번 동기부여 하실 수 있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체육과가 아무래도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너 가고 싶은 대학교 한번 갔다 와봐. 거기 체육관도 갔다 와보고 그 잔디 깔린 운동장도 한번 갔다 와보고 다양한 분위기를 느끼고 오면 공부 잘 될 거야. 뭐 이렇게도 한번 추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 말고도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 가시면 회원가입하시고 체육 계열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이용해 보시고요. 센진학 나침판 어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QR코드로 한번 다운받아 보셔가지고 핸드폰으로 다양한 입시 정보들 이제 접해보시고 궁금한 것들 해소하는 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02 대입 수시 모집 체육 계열에 대한 강의를 이제 다 마쳤는데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내용들은 수시 모집 자료집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